제가 그 일정 돼 있는데 전에 그 말씀을 나눌 때는 갖고 5번을 할 것인가. 아무래도 제가 뭐 역사 이야기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21세기 한 시대는 조선 시대, 이 조선 시대 역사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볼 것인가 속에 조선 얘기를 먼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포럼에 나오시는 분들의 간단히 다 언급되어 있고 짐작할 수 있게 생년월 해. 뭐 저도 사실 이제 50대다. 근데 주로 접어들어도 할 때 곤혹스러울 때 양재동에서 주로 이때 전철에 타서 중간쯤 가다가 저쪽에서 하필이면 있고 하도 많은 내 쪽으로 다가오시는 이유가 또 그것도 아주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걸 양면 진짜 바라보는 마음으로 버텨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 그렇다면 이런 DNA가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아마 조선시대적인 DNA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저는 담배를 피우다이나 이 혈연 사람을 만나면 양수요. 그 담배 뽑는다고 해서 그게 예의가 될지 는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담배를 뽑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은 많이 한 10여 년 위에 낯선 사람, 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안경을 벗어요. 그 안경 쓰는 보기에는 약간 뭐 어색한 것처럼 인식을 하는 이런저런 그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 조선시대적 마인드하고 바로 이 조선시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선왕조는 1910년에 인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언뜻 산술적 장장 500 존재 자 100년은 무지하게 긴 그래서 이제 보는 기존의 시각과 게 뭐냐면 동안 유지가 되다 보나 발전 그래서 이제 100년간 유지된 왕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지나가는 병력이 뭐 젊은 애들 모이는 곳인데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그 당신 생각에 나라 역사에서 가장 벅찬 시절이 뭐냐? 이렇게 질문.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오늘 대답하시겠어요? 고구려 때 얘기를 많이. 광개토 대왕이 하던 이 고구려 잘 나가던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벌써 자 그러면 참 생각만 하면 가슴이 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럼 이걸 뭘 일반화시키면 사람은 무지하게 웅장했는데 때는 무지하게 초라하다. 이건 또 뒤집어서 일반화 계속 퇴보하는 역사에서 초라한 역사 좀 퇴보한다. 쉽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이게 과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식인지 아닌 다음 문제로 일단 넘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한 서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916년 동안 원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벗어난 다음에도 사가 별로 다 못했어요. 대립에 유괴 또 미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식민지 경험을 책임자가 누굴까? 조선시대 우리 못난 왜 우리가 잘나면 못나면 누구 탓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식민지 경험 문제가 되어서 초라했다. 이거예요. 대표님이 이번에 뭐 미국에 말씀을 하시는데 특기의 해방지 간 사람들은 특히 해방 이후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36년간 지급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라 간섭받지 않고 에서 살고 싶다 평범한 사람들이 품은 잠깐 동안 였지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까지 격렬한 6.25 전쟁 남과 6.25 전쟁 끝나고 나면 4년부터 60년대까지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절대적 빈곤이 지옥을 휩쓸어 버려요. 이런 고난의 사람들은 조선시대 깊은 마음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저 이 경험을 안겨준 이런 생각을 하죠. 그 153년에 해결이 돼서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남북한이 전쟁 13년부터 유산 중에 이거는 미군이죠. 여전히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날 때까지 여론 주도층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저 극동의 나라가 우리한테 미군을 중국이랑 싸우고 한 다음에도 수십만의 미군을 주면 그 미망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한 일본하고는 분명히 미국의 국익 연관성이 큰 나라다. 미국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서 이제 이 한국의 무슨 국립 경주박 그 좋은 뭐 금관이나 아주 국보급들 미국으로 웅턴 뭐 뉴욕 대도시를 돌면서 시를 하는 그 프로전이 6.25 전쟁 직성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제 요즘
한국 미술, 문화 5,000년 전. 근데 제가 옛날에 아니라 자료를 보다가 그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 이 한국 미술 5,000 이제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전시회를 좌초될 뻔. 왜? 한국 유학생들이 반자고. 이 미국 사람들이 지들이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고 정작 미국에 반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앞에 몰대했던 유학생 중에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왜 보여? 그 쓰레기 같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쇼크나라 그래도 문화유산인데 그 쓰레기 같은이라는 표현. 아마 여러분도 좀 그래서 이제 한 며칠 동안 가만히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럴 수도?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4년, 55년 무렵에 그걸 갈 정도면 상당히 돈이 많아. 펀드레이징적으로 미국 정기관에서 갔을 가능성이 크죠. 당장 내일 아침에 정도의 절대 가난에 여행 직후의 폐허 속에서 남은 것이 없는 이 한국 유학생의 아주 일상에 매몰된 한국은 지옥이에요. 미국은 뭡니까? 그러니 그 지옥을 초래한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 유물을 미국 사람의 그저 골동품의 의미가 과연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자기 역사 나름의 자부심 내지는 만큼의 마인드의 전환 그래도 어느 정도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자, 지금 사물놀이패라고 예술 집단이 사물놀이패와 발이 막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 흥이 겨워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은 만약에 놀이패 그 사물놀이 공연 53년이나 54년 그게 과연 예술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웬 진 갔다가 하루 종일 징그러워 죽겠네. 과연 아닐 거 누가 하겠는가? 해방 이후에 우리 현실 보니까 잊고 싶은 역사랑 강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사간의 폐해가 자, 지금도 뭐 식민사관이 됐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 지배하는 자의 입장에 받는 자가 저항하지 못하게끔 뭉개기 위해서 만든 사유체계가 자, 청군지로 지배한 다음에 배우셨잖아요. 일본 정책은 무단 정치라 조선 사람들이 뭘 저질러서 끌려오면 심지어는 죽이고 도 거의 폐장까지 쳤습니다. 그냥 상대 뭉개가지고 저항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한 9년 동안 일본 핵심이었어요. 심생을 가리키는 당시 교유라고 불렸는데 경단에 설 때도 제복 차고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내가 초등 어린 아이인데 이란 자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군복에다가 제복까지 입고 내가 어느 날 숙제를 안 해가 칼을 쫙 빼가지고서 뭐 심하게 말하면 연상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막 무지막지야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지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조선의 이런 압도적인 뼈에 무릎을 꿇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바로 문민 전통. 문화라고 하는 거는 칼의 문화.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이게 합의가 안 됩니다. 칼 빼들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결판이 나버려요. 뭐 2박 3일이 되건 싹 논쟁을 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넌 너무 말이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문민 문화의 특징.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한국에서 간부 연락선 타고 그러니까 이 식민지 대기 진짜 초과하는 위생 상태도 경상도 막 빈대가 뛰어다니고 얘들이 초창기에는 보고서 한국 사람들의 위생 상태는 어느 수준이 개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근데 걔들이 아무리 초하는 지배 실험 이 책이라 문민 문화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무단 정치를 저 문민전 깨부수지 않은 사람들에게 쟤들이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정치 바로 거예요. 문화 정책 속에 스스로나 자기 점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이 되겠다. 3.1운동이 큰 변화입니다.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동경제국대학이나 그런 애들을 뽑아가지고 사회학, 뭐 문화 전공한 엘리트들을 모아서 여러 사료나 문화 모아놓고 시적으로 분류를 하는 형식. 나름대로의 뭐냐 식민사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실성이고 하나는 정체성. 하나는 늘지 못하고 입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다 봐라. 니들이 얘를 받고 있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 역사는 전이나 100년 전이나 출구가 없는 연못 짠하게 물이 고여 있어 발전이 없다. 일본의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식민지 조선에 와보니 후반부터 20세기의 사회경제적 발전 10세기 후반에 닮아 있다는 거예요. 고대입니다. 20세기가 일본의 시간이다. 그러면 몇 년? 1000년. 1000년 정교한 논리로 그리고 이제 아주 회개한 논리를 뭐 민족성이라는 한국의 민족성으로 든 게 뭡니까? 사람들은 소도 주변 사대주의에 있다. 막 이렇게 예로 중국하고의 관계고 그다음에 소극적 한반도는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반도라고 하는 사람은 발전이 안 된다. 논리를 막 쏟아대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성이라고 하는 거는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한국인이 동의할 수가 없고 한국 사람은 너무 근데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언더블럭이라고 아닌가? 거기 와서 분들이 막 몰려가서 지들끼리 막 밟히고 죽은 적 있죠. 홍어 세대나 그 기성세대 학생들이 먼저 저런 짓을 하냐고 막 지탄을 퍼붓었어요. 자기 기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깍깍 하다가 애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고 낳은 자식들이 또 누가 왔을 때 그런 아주 단세포적인 거 가지고 민족성 근데 이게 먹힌단 말입니다. 지금 일단 식민지로 그럼 자존심이 팍 상해 있는 10살에서부터 학교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나름의 아주 정규에 딱 맞는 요소만 이러이러한 사례를 실적이고 정체성이면 이 사람들이 세월이 한참 지나고 학교 때 받은 에 가까운 형태로 일생을 도래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 양반이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한테 말이 막히면 보도처럼 꺼내는 얘기들이 6.25 일단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돌파하잖아요. 제시하는 게 뭐냐. 조선 풀어주면 이 논리가 역사적 전통을 관념적 어려운 겁니다. 논리에 따르면 조선시대는 정체성으로 그런 뭔가 새롭게 보고자 할 수가 없었다. 이제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한국어하고 역사를 이해가 됐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역사 그러면 무슨 과목이었습니까? 암기 과목이죠. 암기 과목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냐하면 학교 들어간 게 69년인데 10년에 이 서울 변두리 학교 학생 수가 80명 그랬어요. 80명 그랬습니다. 그 수업을 하는 데에서 요즘 얘기하는 거는 철저히 가서 피드백 80명을 놓고 무슨 피드백을 추석 들어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황에서 역사 교육 그러면 연기하고 철로 주입식의 그러니까 이 새롭고 다양한 면을 단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시된 주입식 교육의 역사 교육의 교과서에 나오는 은과 옥저처럼 절대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교과서주의에 가까운 원지입니다. 자, 여러분 왜 명량을 1,800이 받죠.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자, 이 명량을 그 명처럼 역사 연구자는 저 시인이 말하는 하나하나 얘기 얼마나 근거한가. 그것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명량이라는 영화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왜 이순신이 장선 위로 기어올라서 막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 명량에서 지역이었고 일본 이 10대 1의 숫자 차이가 나는데 그런 식의 패턴으로 싸움이 진행됐으면 없죠. 왜 원배가 몇 척씩 달라붙겠습니까? 붙어서 그런 식으로 기어오르면 이상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암기식은 굉장한 영웅이다. 그런데 외명은 없어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제일 먼저 던지는 치가 안 된다. 뭐가? 13척밖에 안 되는 13척이나 되는 10배나 군함을 이길 수가 있었 이해할 수 있게끔 달라. 이런 그 우리는 여기 뭐라고 대답? 이순신이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서양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해전에 결정하는 끄집어내서 그걸 하나하나 양쪽에 배 또 그 배에 거치 또 뭐 하다못해 그날의 날씨 뭐 이런 거까지 다 따져서 이순신이 이겼다라고 해야 수긍을 하지. 지금처럼 너 의문점 이게 그러니 이 과연 스토리텔링 시대의 역사가 갖는 의미를 알 수 있었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싸운 교육을 가끔 나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200명 8% 중요하다고 폴에 물어요. 그러면 역사 공부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옵니다. 20책을 사서 읽는다. 2층이에요. 25 배운다. 관심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우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제대로 된 스토리를 해주면 극인이 되는데 사실 없는 같은 드라마는 이 징비로 이건 그래도 오래되고 그 방송 작가들이 그거를 지필에 활용을 하니까 보기에는 한 90% 진실성이 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볼 때 변했다라고 하는 시각 그리고 고대사는 웅장 초라했다. 이에 대한 어떤 현상 이게 과연 정답 이걸 이제 한번 자 영에서 놓고 보면 고대 화려하니까 놓고 보면 고구려사 빛나는 시대였다고 얘기하나 발전의 개념이 설정할 수 있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인간의 폭까지 확대됐는가 권력의 폭은 얼마나 늘었을까 발전의 기준이 돼야 그리고 이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형 이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신라 삼국시대라고 하는 고대의 정치를 무인들이에요. 시는 김춘추, 김유, 을지문덕, 왕, 영계섬은 다 무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원리는 되는 종교입니다. 삼국시대라는 이 가장 핵심 실은 혈연의 정. 뭔 얘기냐? 똑똑하고 자연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그의 피를 받았느냐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인 얘기가 뭡니까? 신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골pak하게 해석하면 해골의 즉 내 종족이냐 아니냐, 양쪽 족이냐, 이 둘은 그 진골라고는 건널 수 없는.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얘기할 때 최고의 최치원 같은 사람이 진골이 아니잖아요. 몰품. 그러니까 최치원이 아무리 용을 쓰고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육품. 이 최치원은 어떡합니까? 당나라로 건너가죠. 올라온 거는 외국 과거에 을 줍니다. 최치원과라고 하는 당나라에서 지방과 수령까지 지내요. 그 신라에 대한 향수는 이게 사표를 내고 이제 돌아왔을 때가 여러분 진성여왕이었잖아요. 근데 진성가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최치원이 설마 그러려니 하고 숨이 막힙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정치나 사회를 개혁 20대까지의 진성여왕한테 제출 내용이 정확히 지금 남아있지 않게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겠습니까? 또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 학문적 노력을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 자신감 내지는 자신감을 갖고 진골 이게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 박힌다고 아무도 거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에 그 다음에 이제 제하로 떠나버리는. 그럼 과연 우리 넓었다고 해서 신라 시대가 조선이 할 수는 없는 게 아니죠. 고구려가 만약에 그냥 시나리오라고 치더라도 땅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요동은 팔방으로 큰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적 권력이나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 이민족이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뭔 얘기냐? 한국을 통일했으면 아마 지금 한반 중국의 가능성도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고대사 전공 저놈이 드디어 미쳤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 시진핑이 정식 국호로 하죠. 그 중앙입니까?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3억 한 5천만 정도. 그 중에 제일 많은 종 한족이잖아요. 한족의 중국인민공화국이 되기 전에 동왕조가 뭐였습니까? 청나라. 1636년 1년 신해혁명으로 망할 걸 지배했어요. 근데 순수 인구가 뭐냐면 200만이었습니다. 한족은 몇 명이었냐? 1억 5천만이었습니다. 50만에 이게 몇 대 몇입니까? 100대 1인데 많은 겁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만주족들이 쟤들 꽤나 많은 인구로 둘러싸고 만주족은 자칫 잘못하면 동화된다. 한족에 의한 동화를 막았어요. 그게 뭐냐? 우선 한족은 절대로 결혼해서 한 3대 지나 만주족의 발상지인 그 북만주, 동만주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국경을 차지하고 처음에 만주족 휘짓고 한족들이랑 이렇게 문필로 처음에는 철저하게 금족은 그저 칼 휘두르고 말만 잘 막 줍니다. 왜냐하면 이를 지키는 그래서 그렇게 눈물겨 260 이 만주족이 청나라를 이끈 거예요. 11년에 왜 신해족 손문이 다시 뜨지 않았습니까? 그럼 1910년대 올해가 2010 100년 조금 만주에 가면 만주족 100만 정도 살고 있어요. 50만이었다가 불과 몇 명 는 겁니까? 만 정도 늘어난 거죠. 그 만주 100만 명 중에 글자를 이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이게 합니까? 이미 한주 동화됐다라는 거예요. 고구려가 당나라하고 맞짱을 떠서 이겼잖아요. 뭐 을지문덕이 이겼지만 이게 장기적 고구려는 시고 당나라 싸우다 보면 플라이 가지고 잠깐 동안 근데 장기적으로 이게 입는 데미지에서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만주를 한반도 전체가 가능성도 배제하고 중국 우리 그래서 결국 발전 영토가 넓다고. 그런데 여기서 남한산성에 들어가 그 청나라에게 여러분 최종병기 그래도 한민족은 비록 분단돼 있지만 어쨌든 이루고 있잖아요. 과연 발전했던 시대라 그렇다. 고대 다음에 펼쳐진 고려보다는 역시 진일보였습니다. 왜? 고려 사람은 아시잖아요. 왕조는 무인인데 고려를 개창하고 나서 이게 무인 기술이나 고려 사회를 통제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받다 보니까 여러분 왜 광종이라는 임금 중국에서 도입을 하고 고려 사회의 토착 과거 제도를 받아들였다가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이때 기울어진 겁니다. 불교가 여전히 있지만 유교자
함수단으로 굉장히 불교, 그도 역시 조선은 어떤 시대냐? 조선은 전인 정치의 나라입니다. 왕조는 아무리 빼기 좋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 문무정치의 한.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제대로 지켰다고 학문과를 표방하고 명정치를. 그래서 문인 정치의 나라. 이게는 너무 문적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정치 참 그리고 개인의 신적 자유나 측면에서 조선은 고린 진일보에 그러면 어떤 때가 더 낫습니까? 지금이 낫죠. 가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화정인가 승원 나오는 드라마 그 조선왕조 실록 황해군의 형에 대한 얘기고 이 친구인데 이게 왕가니까 이제 궁궐 바깥 저택이 딱 자리를 잡고 딱 장악을 하니까 누승을 부리냐면 그 노비들이 완전히 갑으로 행세를 해. 공령이란 걸 내세워서 막 탈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백성이었겠죠. 임해군 종한테 고 왕자 요새야말로 하면 품위를 지켜야 백성을 괴롭히면 되겠냐. 임해군이 그 백성을 잡아 철퇴로 일을 기록에 나와요. 영장도 없이. 가지고 막 린치를 가하고 신분제가 유지되던 조선시대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걸 고려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러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란 거 일본의 통치계급자 부사 정치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이 하려면 문인해야 되겠다. 전통을 파괴할 때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약한 자의 한 자가 먹는다. 저기 종각 있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1년간 일본어 마침 그때 일본어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우연히 제가 사학도랑 그 강의 끝도 마시고 했는데 강사 맥주 마시는 관계는 상당히 어색하고 이분이 자기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원래 일본어 전공은 아니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셨으니까 자연히 일본어를 잘하셨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맞대요. 자기가 그 경기 중고등학교를 해방 전에 다니고 해방 이후에는 그 경기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 이제 일본어 실력을 가지고 이제 시사 일본어 학원으로 진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일본인들에 대한 인상이 어땠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줘서 자기가 그 경기중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갔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큐슈의 후쿠오카라는 데로 갔는데 첫날은 후쿠오카에서 자고 그 다음날 차를 타고 그 큐슈에 가면 사세보라고 그 자위대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 주일미군이랑 같이 쓰는 해군 기지죠. 그래서 이제 경기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왜 얘들이 사세보 기지로 1940년인가에 데리고 간 이유를 이제 그분한테 들었더니 사세보 기지에 딱 갔더니 당시에 그 거의 6만 몇천 톤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순양함이죠. 나중에 무사시 왜 야마토급 하는 그 순양함이 거기에 딱 정박을 해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그거 보셨을 때 기분이 어땠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숨이 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일본한테 독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그러니까 이제 수학여행의 목표가 거기 있는 거죠. 얘들한테 가서 니들이 아무리 깝치고 독립이고 자치고 해봤자 우리한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거를 그래도 경기중고등학교 식민지 시대 때 다닐 정도면 장차 한국의 엘리트로 나름대로 예약된 애들인데 걔들한테 머릿속에 심어주는 게 뭐냐. 결국 약육강식 아니에요. 제국주의 논리에 따르면 약자의 고기는 강자가 먹는다. 이 논리를 이제 계속 유지해 왔던 게 식민지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시대냐. 여기 무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군인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군부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군부 정치에 대한 격렬한 이념의 대립 정치에서 문민 정치로 전환을 거쳐서 어쨌든 정립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 권력의 참여 정도, 사람의 인권이나 자유 폭의 확대, 뭐 이런 등등의 요소를 발전의 척도로 본다고 하면 조선사 자체는 한국사 전체에서 발전적 위상에 있었고 우리 역사는 다른 나라 역사하고 전혀 틀리지 않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조선시대가 과연 고대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다. 잠깐 쉬시면서 제 말이 맞는지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